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박재진 변호사 TV에서 전해드리는 이민법, 상법, 부동산 관련된 법률 소식들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H1B 그리고 취업 영주권과 관련되어져 있는 조금 안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 트럼프 행정부는 두 가지 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연방노동국에서 발표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연방이민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연방노동국에서 발표한 것은 그동안의 취업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의 prevailing wage, 그러니까 적정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연방 이민국에서는 H1B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전문직 취업 비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몇 가지 규정들을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도에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전문직 취업 비자가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네. 외국인들이 미국 시민권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 임금이 높은 사람들을 위주로 H1B, 그러니까 전문직 취업 비자를 주겠다, 발급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공약의 한 가지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얼마 놔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 취업 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발표한 것은 반이민 세력들에게 자신이 공약한 것은 꼭 지킨다라는 걸 보여주는 선거 운동의 하나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선거운동이긴 하지만 이 노동국에서 내놓은 것은 10월 8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유효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민국에서 내놓은 취업비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 변경은 12월 7일부터 유효하게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는 연방노동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연방노동국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H1B 비자를 처음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LCA라는 것, 그러니까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이라는 걸 넣어서 어느 고용주가 어떤 직책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임금을 줄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그 근무 조건들이 해당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그 노동자들의 임금과 같거나 또는 그거보다 높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준이 이 적정임금 기준인데요. 또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prevailing wage, 그러니까 적정 임금을 결정을 받아서 그 임금 수준 이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국이 이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의 기준을 높였다라는 것은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꾼 것이냐면요. 연방노동국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는 총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4단계는 percentile, 그러니까 100분위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은 50%, 네, 그리고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100%, 그리고 임금이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들은 뭐 0% 이런 수준으로 해서 이 퍼센타일, 그러니까 100분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총 4단계의 임금 수준을 결정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기존에는 뭐 1단계는 엔트리 레벨이니까 초임 수준이니까 17%, 네. 또 레벨 2, 2단계는 좀 경력이 있으니까 34%, 레벨 3는 50%, 레벨 4,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기술 수준도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67%. 이 기준으로 해서 총 4단계의 임금 수준을 발표해 왔는데요.
이번에 연방노동국이 발표한 개정안은 레벨 1이 45%, 레벨 2가 62%, 레벨 3가 78%, 그리고 레벨 4가 97%의 임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해서 보시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것을 실제 임금 수준으로 보시면은 뉴욕 지역의 그래픽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1, 대부분의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엔트리 레벨이니까 레벨 1의 봉급을 받으실 겁니다. 개정 전에는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경우 뉴욕시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면 42,432불이면 프리벨링 웨이지를 만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은 초임을 57,990불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초임인 레벨 1의 금액은 개정 전에 레벨 2의 임금, 한 3년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던 봉급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2, 개정 전에 레벨 2 봉급보다 개정 후에 레벨 1 봉급이 높고요. 봉급 수준을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레벨 2는 레벨 4보다도 봉급이 높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직책마다 인상되는 수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임금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백분위수라는 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또 한 직책 한번 좀 뉴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우리 텍사스 지역에 있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지역에서 기계공학을 하시는 분, 미케니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분의 초임이 과거에 61,194불이었으면 개정 후에는 81,600불이 됩니다. 이 81,600불이라는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레벨 2보다도, 기존의 레벨 2보다도 높은 금액입니다. 네, 이렇게 프리벨링 웨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퍼센타일을 높이는 것은 언제부터 유효하게 되냐면 LCA 같은 경우에는 H1B LCA 같은 경우에는 10월 8일 이전에 신청한 것들은 기존의 규칙이 적용되고요. 10월 8일 이후에 적용한 10월 8일 이후에 신청한 LCA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LCA 같은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취업 영주권을 위한, 펌이라고 부르죠. 취업 영주권을 위한 프리베일링 웨이지 신청을 할 때에는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을 그 이전에 했다고 해도 10월 8일 이전에 발급하는 프리베일링 웨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발급되는 것은 새로운 규칙에 의해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국 시민권자, 미국 내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보다 봉급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외국인 노동자의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능력을 보지 않고서는 굳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계획이겠죠. 일부 통계에 따르면은 미국의 대기업들도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전문직 취업비자로 있는 종업원들의 임금 수준을 계산을 해서 보면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거의 60%가 이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조사한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임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새롭게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잡을 찾는 데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방 이민국이 발표한 H-1B 전문직 비자에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의들을 바꾸는 것, 네. 법안의 일부 내용을 좀 바꾸는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문직, 그러니까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어떤 직책과 관련되어져 있는 유사 전공자들 간접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전공자들도 해당 직책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전문직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되어져 있는 직책을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전공을 한다거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분들만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으로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논리학, 수학, 통계학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되어져 있는 전공을 하신 분들도 해당 업종, 해당 직책에 따라서 전문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었는데요. 지금 개정된 안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전공자들만 전문직으로 인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큰 골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학사학위 이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고용을 했다, 이런 것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직책이 복잡하고 또 학력의 수준이 그만큼의 기술이라든지 지식을 요구하는 직책일 경우에만 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자, 그리고 해당 전공자들만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에 대한 정의를 내로하게 아주 좁게 정의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사 전공자들 또는 아주 제너럴한 전공,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제너럴한 전공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으로,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제 두 번째 골자는 파견직들, 제3자 파견직, 계약직으로 그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이 노동자를 제3의 장소에 다른 고용주들에게 파견을 해서 근무시키는 그런 잡들이 많은데요. 그런 잡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 컴퓨터와 관련되어져 있는 업종들인데요. 예를 들자면 인포시스라든지 이런 그 전문직 파견 업체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H-1B의 포지션을 차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인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H-1B 스폰서를 해주고 그 사람들을 제3의 기업,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그런 전산 회사에다가 파견을 보내고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동안에는 그런 식으로들 했는데 지금 이번 개정안은 제3의 근무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또 인플로이어 인플로이 관계를 다시 좁게 해석을 함으로써 이렇게 인력 파견 업체가 전문가를 고용을 하고 제3의 장소에 파견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제3의 장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H-1B 3년씩 인정해 주던 것을 1년으로 축소하는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파견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1년씩 매 1년마다 새롭게 H-1B를 연장을 해서 받아라 라고 규정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0월 8일에 두 가지 법안이 발표된 이후에 이민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정된 두 가지 프리베일링 웨이지에 대한 것, 그리고 H-1B에 대한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H-1B를 받아서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거의 한 60%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 못 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3년 연장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이 연장 신청을 하실 때에 이 규정이 적용되게 되면 기존에서 아무리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해도 거절이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갱신 신청하시는 분들, 3년 전에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승인을 받았으니까 갱신 때도 그대로 똑같이 해서 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적용이 되는지,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지, 그리고 본인이 받는 봉급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인상을 받아야 되는데 고용주와 다시 임금 재협상을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또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월 8일에 발표한 두 가지 방안, 고용주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적합한 사람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는다는 것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구직자들에게도 또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공 미국에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취업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전공과 맞는 직책 꼭 찾으셔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엔트리 레벨에서 받을 수 있는 봉급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미국 내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하고 경쟁을 하실 때 상당히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취업을 하실 때 본인의 능력들 잘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의 장점을 잘 살려서 미국 내에서 취업하시는 분들과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좀 있는 그런 경력이라든지 학력 또는 해당 직책을 찾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지금 이민 변호사들, 이민 변호사 업계 또 친이민 단체들이 현재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툼을 하겠다, 또 이미 소송을 제기한 곳도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있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상법, 부동산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